3차 전직의 수혜자라면 용기사도 있겠지만 사실상 마법사가 제일 큰 수혜자입니다. 오늘은 3차 전직 등장 이후에 빅뱅 직전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마법사의 경우에는 어떤 스킬들로 어느 장소에서 사냥을 했었는지를 좀 돌아보죠. 2차 전직에서 불독을 선택한 위자드 유저들은 3차 전직을 통해서 불독 메이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2차 때는 불을 주로 사용하고 독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했다면 3차 메이지에선 독을 주로 사용하고 불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죠.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메이지의 불속성 스킬인 익스플로전은 범위는 좋았지만 시전 속도도 되게 느리고 후딜도 지랄 맞았거든요. 쓸만한 스킬이 아예 못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 계열 스킬을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빅뱅전 메이플에서의 독 데미지는 나의 마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킬 레벨에 따라서 특정 퍼센트만큼의 도트 데미지가 몇 초간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체력 300달이 뿔버섯한테 뜨는 도트 데미나 체력 45,000의 파이어도한테 뜨는 도트 데미나 동일하게 전체 체력의 일정 퍼센트만큼의 도트 데미 떴다는 거죠. 근데 기존 독 계열 스킬들의 문제점은요, 이를테면 내가 포이즌 브레스를 몬스터한테 직접 맞춰야 도트가 시작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미스트는 그럴 걱정이 없죠. 못 맞춰도, 아니 심지어 시전 시 발생하는 데미지가 미스가 뜨더라도 미스트 안에 몬스터가 들어오면 누구라도 독 데미지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포이즌 미스트를 마스터를 하게 되면요, 이 독구름은 40초간 깔리는 데다가 마스터 기준 독 도트댐은 몬스터 최대 체력의 40분의 1만큼 들어오는 설계였으니까 말 그대로 독구름을 매회 도배를 해두게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몬스터는 포이즌 미스트의 지속시간이 끝나는 시점엔 그 어떤 몬스터든 레벨이 몇이든 무조건 체력이 1만 남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독 메이지들은 이를 활용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루디브리엄의 경우는 팬텀 워치, 리플의 최종 사냥터인 죽동 남둥에 있는 레벨 110의 스켈레건과 113의 스켈로스, 포이즌 미스트를 마스터하자마자 이걸 잡으러 가서 폭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걸 잡으려면 40초를 기다려야 되니까 채널을 2개를 먹은 다음에 다른 서버에 미스트를 까는 동안 이전 채널에 있는 몬스터들은 40초 동안 도트맥에서 다 체력 1만 남기겠다 이거죠. 그리고 막타를 칠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유일한 다수기인 익스플로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또 나옵니다. 랩차가 이렇게 나는데 야, 막타를 못 치면 어떡하냐. 물론 80대 중반만 돼도 어찌저찌 데미지는 들어간다고 하는데 후기 글들을 보면 미스가 또 더럽게 많이 뜬다곤 하더라고요. 막타를 쳐야 되는데 미스가 오질나게 많이 떠서 마무리를 못하고 느려지면은 경험치 양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명중률이 높은 캐릭터한테 쩔을 명분으로 막타를 치게 하는 방식으로 경험치를 나눠 먹거나 아예 고래 프리스트랑 파티를 먹고 홀리 심볼로 경험치도 뻥튀기 시켜주면서 프리한테 막타 치고 다니라고 시키는 방식으로 내 적자를 줄이는 방법 또한 있었습니다. 불독 4차는 3차에 비해선 꽤나 한정된 지역에서 사냥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3차 때는 사실상 최고력 사냥터라면 어디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리플의 출시 기준 레벨업 속도는 모든 직업의 3차 전직을 통틀어서 가장 빠른 직업이었지만 C를 이용해서 몬스터의 마법 공격을 봉인한다고 해도 물약 소모로 인한 적자가 매우 컸고 메이플랜드에서의 프리스트들이 그랬듯이 게임이 빠르게 질려버리면서 재미가 없었고 육성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두 속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매직 컴포지션 등으로 직접 발로 뛰며 사냥을 다니면서 그 지러움을 해소하러 다닐 수도 있었겠죠. 불독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썬콜을 알아볼 시간이네요. 2차 전직 때 냉기 번개 계열을 선택한 위저드라면 3차 전직으로 메이지, 썬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썬콜의 경우도 불독과 상황이 좀 비슷했습니다. 이게 어떤 점이 비슷했냐는 거냐면 2차 때는 뇌전 캐는 콜능 아니면 기본적으로 썬더볼트를 주력기로 사냥했던 2차와 달리 3차 전직 이후에는 냉기 계열 아이스 스트라이크가 주력기가 된다는 점이겠죠. 독 반감 혹은 독 무효 몬스터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아서 미스트 사냥에 한해서는 사냥터의 영향을 잘 받지 않던 불독과는 달리 메이지는 주력기가 얼음 속성이고 얼음의 반감 혹은 무효를 보이는 몬스터는 오르비스, 엘나스, 아쿠아리움, 루디브리엄, 리프레, 시간의 신전 모든 대륙에 계속 존재를 해왔기 때문에 사냥터에 제약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냥터에 제약이 간다는 말은 속성만 잘 맞으면 데미지 뻥튀기를 내면서 효율적인 사냥이 가능하다는 뜻. 메이지들은 불독, 파이어독, 붉은 켄타우로스 사냥을 1차적인 목표로 두고 아이스 스트라이크를 선마스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보조 스킬들로 얼음 번개를 혼합하여 얼음 강점의 몬스터도 타격할 수 있는 매직 컴포지션과 느리지만 번개 단일 속성인 썬더 스피어가 있었지만 그 활용성과 범용성은 아이스 스트라이크에 비할 바는 되지 못했죠. 썬콜들은 불독이 포이즌 미스트 중심으로 사냥을 했던 것처럼 아이스 스트라이크 중심 사냥을 하면서 아이스 스트라이크의 데미지를 증폭시켜주는 엘리먼트 앰플리피케이션, 아이스 스트라이크의 시전 속도를 상승시켜주는 매직 부스터를 우선적으로 찍으면서 얼음 속성이 약점인 셀리온, 불독, 파이어독, 붉은 켄타우로스, 레드 와이번 등을 사냥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시간의 신전으로 가서 망각의 길 일진놀이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4차 때 이야기고, 사실상 엘라스 용암동굴과 리프레를 제외한다면 특별히 이점을 크게 챙길 수 있는 사냥터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쉽긴 할 것 같습니다. 불독과 마찬가지로 메이지 공통 스킬인 본인 속성의 마법 공격의 내성을 갖는 파셜 레지스턴스로 데미지를 경감할 수 있어 보이지만, 사실 얼음 법사가 얼음 사냥터에서 왜 사냥을 하겠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셀 정도는 고레벨 몬스터를 사냥을 할 때 유용했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은 메이플의 영원한 천룡인인 프리스트입니다. 프리스트는 힐과 MP 히터를 통해서 전 직업 중 유일하게 무조건적인 흑자를 보장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사냥을 할 수 있지만, 대신 정해진 맵에만 갇혀서 같은 몬스터만 잡아야 되는 숙명이 있는 직업입니다. 3차 전직 전까지는 남던이 그랬고 시간의 길이 그랬죠. 3차 전직의 추가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추가되는 죽은 나무의 숲은 프리스트로 갓 전직한 클레릭 유저들이 새롭게 갇힐 곳을 제시해준 맵입니다. 홀리 심볼을 마스터하게 되는 81까지 프리스트들은 클레릭 때와 마찬가지로 힐만을 이용해서 사냥을 하게 됩니다. 죽숲에서도 힐로 사냥을 하게 되고, 이후 길드 시스템과 함께 추가되는 유적 발굴지의 군용에서도 프리스트들은 힐 하나에 의존해서 사냥을 하게 되죠. 힐로만 하는 사냥이 지쳐서 샤이닝 레이를 찍어보려 하지만 그것도 지랄 헛수고입니다. 샤이닝 레이는 시즌 속도도 느리고 매직 부스터도 없는 데다가 데미지도 구리거든요. 프리스트는 좋든 싫든 81까지는 홀리 심볼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81이 되어서 홀리 심볼을 마스터한 프리스트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겨운 힐과 구린 샤이닝 레이로 언데드 몬스터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기획 의도에 맞게 파티원들에게 버프를 주고 경험치를 얻어먹을 것인지를 말이죠. 프리스트는 버프를 주기 위해 걸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날 수 있어서 모든 마법 공격의 50% 내성을 갖는 엘리먼트 레지스턴스를 통해서 인빈서블로 물리 공격을, 그리고 레지스턴스로 마법 공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펠은 고레벨 몬스터들이 건 파워업은 물론이고 작품 등지에서 보스 몬스터가 거는 각종 상태 이상을 치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활용성이 높은 스킬이죠. 미스틱 도어도 파티 사냥을 하기 위한 위치로 모일 때 필수 스킬입니다. 이딴 식으로 쓰면 사이코패스 소리 듣지만요. 마지막으로 둠 역시 언뜻 보기에는 좀 엽기 스킬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레벨이 높은 몬스터 등을 잡을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일본에서의 네오시티, 즉 네오도쿄에 있는 일반 몬스터들의 레벨은 망각의 소대장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몬스터들도 결국엔 보스가 아니기 때문에 둠을 사용한다면 좀 잡아내기가 더욱 쉬웠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스킬들을 통해서 파티에 참여를 하면서 버프를 주면서 경험치를 주워 먹으라는 것이 본래의 기획 의도라는 것이겠죠. 또 이 기획 의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용기사의 존재입니다. 프리스트는 레벨 83부터 리프레의 물과 어둠의 전장 혹은 불과 어둠의 전장에서 용기사 옆에 낑겨서 힐과 홀리 심볼을 주는 방식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레벨 82부터 삐뚤어진 시간에서 듀얼 파일의 파티에 들어가서 각 층에 위치한 격수들에게 버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도 레벨업을 할 수가 있죠. 만일 이런 방식이 취업난이라서 어렵다면은 힐을 사용해서 낚시 자리에서 검은 켄타우로스를 잡으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가진 가이드북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검캔 잡을 때 격수 한 명 옆에 끼워서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레벨이 좀 높아지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불독 메이지랑 스켈레곤 잡거나 아니면 와이번의 협곡 같은 곳에서 심 주시면서 샤이닝 레이로 아래를 처리해 주시거나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심을 미끼로 파티에 앵겨붙어서 좀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직업 같은데, 근데 이게 심이 너무 사기라서 메이플랜드에서도 그렇고 본매에서도 그렇고 돈 주고 모셔와야 되는 그 갑 오브 갑 직업이 되어버렸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서먼 드래곤은 좀 쓰레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별로 안 좋은 선수고요. 그냥 바하뮤트 선행 스킬이라 생각하고 15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마법사 쪽 3차 전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법사는 솔직히 썬콜 3차 약간 구릴 수 있다는 거 인정해요. 근데 그래도 진짜 밑바닥 인생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요. 각자 선택한 직업들에서 매력을 찾아보자고요. 다음에는 궁수를 알아봐야겠죠. 다음 주에는 레인저와 저격수 쪽으로 자료 조사를 해서 내용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